중국의 새로운 비밀 무기가 위성 사진을 통해 공개되었고, 이제 이 문제는 미국과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5일 화요일, 이 발견은 신장 말란 시험 기지에서 2대의 대형 스텔스 무인기가 동시에 등장하면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 무인기들은 모두 비행익 형태의 항공기입니다. 베이징은 고고도에서 오랜 시간 비행할 수 있고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대형 장거리 드론을 시험 중입니다. 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압박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에 도전하기 위해 무기 체계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 윌슨 알비스의 신뢰도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말란기지 경납고 밖에 있는 3대의 대형 스텔스 드론이 포착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크기와 형태 때문에 분석가들 사이에서 말란의 괴물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항공기는 약 173핏, 약 52.7m의 날개 길이를 가지고 있어 미국의 B2 스피릿 폭격기와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두 번째, 플라잉 윙 항공기는 약 137핏, 약 41.8m 정도 됩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한 형태의 드론과 Y-20 수송기도 등장했습니다. 이 기지는 중국 서부의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일반인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중국 군용 항공의 민감한 프로그램을 시험하는 데 사용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중국은 무인 공군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 공군은 감시, 공격, 방어 체계 교란, 그리고 유인 항공기와 함께 현대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일반적인 선전 목적으로 열병식에서 공개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군사 분석가들이 주시하던 시험 구역에서 위성 사진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이디어를 넘어 실제 비행, 평가, 통합의 진지한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대만을 둘러싼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종류의 항공기는 장거리 정찰, 공격 지원, 심리적 압박, 그리고 방어 체계를 포화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위협이 더 커집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새로운 드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줄이려는 시도에 관한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연례 보고서에서 인민해방군이 2027년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 목표는 대만에 대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전략적 분야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같은 보고서는 또한 베이징이 대만에 대한 무력 옵션을 계속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는 상륙 침공, 화력 공격, 그리고 해상 봉쇄 가능성 등이 포함됩니다. 펜타곤은 이 보고서가 연례 보고서이며 미국 보고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펜타곤은 보고서에서 H-20 스텔스 폭격기, J-36 전투기, 전투 드론 등 중국의 고위험 프로그램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상륙작전 우위 확보를 시도하며 침공 논리가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은 방어선을 뚫고 중국 해안에서 더 멀리 작전하며 미국 전략가들에게 의심을 심어주려 위협을 강화하려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들 플랫폼 중 일부가 아직 시험 단계에 있더라도 프로젝트의 방향성만으로도 이미 야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공중, 해상, 우주, 사이버 공간 등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다양한 선택지를 갖추고자 합니다. J-36은 이런 흐름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2024년 12월 중국의 새로운 군용기 사진이 SNS에서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로이터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그 설계가 스텔스와 첨단 기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진만으로는 실제 성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청두 상공에서 목격된 더 큰 항공기는 꼬리가 없고 엔진 공기 흡입구가 있는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이런 점이 중요한 이유는 꼬리가 없는 비행기는 조종이 더 어렵고 고급 비행 제어 컴퓨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은 차세대 공중전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 높은 기술적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미 F-47이라는 6세대 전투기를 통해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공중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된 기종입니다. 미국 공군은 2025년 3월에 보잉이 NGAD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최초의 6세대 전투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미국이 전투, 물류, 그리고 경험 면에서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반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군 항공 전력은 이미 실제 전쟁에서 스텔스 기술을 운용해왔고 전략 폭격기, 첨단 전투기, 항공모함, 위성, 그리고 공중급유를 전 세계적으로 통합해왔습니다. 중국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현재 등장하는 많은 기술들은 아직 신뢰성, 대량 생산, 훈련, 유지보수,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의 협동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전은 위성 사진에 멋진 항공기 한 대만 있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전력을 함께 운영하면서 압박 속에서 손실과 실패, 그리고 적의 반응까지 극복할 수 있는 쪽이 승리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경고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중국이 encurtando distâncias. 예전에는 워싱턴이 태평양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위성 사진마다 베이징이 군사 기술에서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거대한 스텔스 드론이 오랜 시간 비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방어가 삼엄한 지역 근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방위 계산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드론이 여러 대 함께 사용된다면 대만, 일본, 그리고 미국은 하늘을 통제하기 위해 더 많은 미사일, 더 많은 센서, 더 많은 자원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역사는 왜 이것이 두려운 일인지 보여줍니다. 미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스텔스 항공기인 F-117을 개발했을 때 그 목적은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중요한 목표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1989년 파나마에서 처음 실전에 투입되었고 이후 걸프전에서 활약하면서 스텔스 기술이 방어가 철저한 목표를 타격하는 데 결정적인 이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교리의 변화였습니다. 그때부터 미국과 맞서고자 하는 모든 국가는 협력하거나 이 기술을 복제하거나 무력화하거나 능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값비싼 전투기가 없어도 드론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드론이 여러 전장 단계에서 감시, 공격, 방어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키이우가 샤헤드 드론에 맞서기 위해 저가 요격 수단 사용을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용, 속도, 그리고 적응력이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중동에서 AP통신은 헤즈볼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관찰된 기술인 광섬유 유도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자 교란 시스템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드론을 먼저 장악하는 쪽이 상대방을 뒤쫓게 만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말라넷의 공개는 단순한 군사적 호기심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타이완은 계속 압박을 받고 있고 중국 해군은 성장하고 있으며 섬 주변의 훈련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미국과의 기술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중국이 준비하려고 하느냐가 아니라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문은 이러한 무기들이 실제 위기가 터지기 전에 준비될 수 있을지, 그리고 워싱턴이 베이징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하게 막을 만큼 충분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항공기에 대한 공식적인 세부 정보를 널리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전략의 일부입니다. 비밀은 적을 혼란스럽게 하고 기대를 부풀리며 결함을 숨길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미성사진은 이러한 침묵의 일부를 줄여줍니다. 미성사진은 크기, 존재, 활동, 진행 속도를 보여줍니다. 전략적 시험기지에서 두 대의 거대한 드론이 동시에 경납고 밖에 나타난다면 이는 조율된 진전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무기가 이미 실전 배치되었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프로젝트가 실제로 존재하고 테스트 중이며 즉각적인 주목을 받을 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배만에 대한 위험은 직접적입니다. 봉쇄, 제한적 공격 또는 공중 압박이 있을 경우 장거리 스텔스 드론은 방어망을 파악하고 해군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섬이 레이더 위치를 드러내도록 강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태평양에 있는 기지, 항공모함, 그리고 증원 경로를 보호하는 것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일본, 대한민국, 필리핀, 호주와 같은 동맹국들에게는 전장이 더 이상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걸쳐 센서 네트워크, 드론, 미사일, 전자전이 포함되는 것이 우려사항입니다. 동시에 중국도 자체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항공기를 시험하는 것은 한 가지이고 미국의 정보력, 전자교란, 첨단 전투기, 통합 방어망, 그리고 선제 공격에 맞서 전쟁에서 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베이징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는 위성에서 포착된 드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시험하고 숨기고 전진하며 대만에서의 잠재적 위기에 대비하는 그 속도에 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에서 항상 힘의 원천이었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밀손 아우베스 국제관계 전문가이며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아우베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